2019 헌라 1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 피청구인 국회의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9년 4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체입으로 개선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문영배 재판관께서 이 사건 개선 행위의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재판관 이은혜, 이영진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같은 청구에 대한 재판관 이선혜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같은 청구에 대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선 행위가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헌재 2003년 10월 30일 2002 헌나 1 결정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위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을 사보임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국회 내 다수 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입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의 자유위임 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자유위임 원칙을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선임과 개선은 신속성, 효율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하여금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조정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형성된 교섭단체의 의사를 위원회의 선임과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국가정책 결정의 기능성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위원을 선임 개선할 때 교섭단체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사개특위에서 각 정당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의 심사 내용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 전후로 이루어진 바른미래당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 의사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더라도 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10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위원 요청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처음 정해진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을 넘어서 이 사건 개선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원으로서 활동하였고, 이 사건 개선 행위 후에도 의원으로서 사개특위 심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개선 행위가 국회법 48조 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국회 48조 6항 입법 목적은 위원이 일정 기간 재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48조 6항 본문 중 임시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된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 조항은 정개특위 심사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에 개선될 수 없도록 개선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되었고, 이런 동일 회기란 문헌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해석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비록 동일 부분이 삭제되었지만 동일 부분이 삭제된 문헌을 기준으로 삼아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헌과 다르게 된다면 이것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한 것이 되어 헌법, 국회법 상의 입법 절차 위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국회도 같은 취지에서 임시회 회기 중이란 이유만으로 위원 개선을 제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364회 국회 정규회 회기 중 2018년 10월 18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년 11월 17일 이후에는 국회법 48조 6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48조 6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개선 행위는 48조 6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 원칙, 국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개선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개선 행위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개선 행위가 헌법상 자유임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자의 자유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 요소 중 하나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은 대의제 원리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선거 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임 관계를 보장합니다. 오늘날 정당국가 현상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 현실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본질이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다원적 정치 의사를 유도 통합하여 국가 의사로 매개하는 정치적 도관으로서 정당이 기능하고 교섭단체가 정당의 기관으로서 작동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국가 의사 진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은 자기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의 전후 경위를 살펴보면 사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원이 모두 찬성하여야만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청구인이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과는 달리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발표하자 피청구인은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 행위를 하여 청구인을 강제로 사임시켰고 이후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동의안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임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하여 자유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개선 행위가 국회법 제48조 6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헌법상 자유임 원칙의 의의와 내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본인이 계속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킬 수 없는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46조 2항의 자유임 원칙에 합치되는 법률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는 헌법 제46조 2항에서 규정한
자유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 중 임시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그 문헌 자체가 명백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 없이 임시의 회기 중에는 위원의 개선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설령 법정 의견과 같이 국회법 제48조 6항의 본회의 의결 당시 문헌인 임시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를 전제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의 문헌대로 위원은 임시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물리적, 체계적, 목적론적으로 타당한 법률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포된 법률 조항인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은 임시의 경우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되는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 당시 문헌의 내용을 법정 의견처럼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의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동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가운데 바로 그라는 의미를 사용하여 임시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임시의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라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입법 영역을 살펴보면 정개특위의 제안 당시 규정 내용은 임시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의 경우에는 매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임시에 관한 문헌은 거의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기의 경우에만 매라는 문구가 선임 또는 개선 후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선 대상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는 임시의 경우가 아닌 정기의 경우에만 고려하였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더 부합합니다. 셋째, 법정 의견처럼 해석하면 임시의 회기 중 개선된 위원은 언제나 해당 회기의 잔여 기간만 재임이 보장되므로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의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아가 국회법 제48조 6항 단서의 경우 그 해석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 행위는 헌법 제48조 2항에 따른 자유이임 원칙이 위반되고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른 국회법 제48조 조항들의 내재적 개선 제한 사유인 헌법상 자유이임 원칙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국회법 제48조 1항, 4항, 6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개선 행위는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임시의 회기 중의 개선으로서 같은 항 단서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국회법 48조 6항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 재판관 이은혜, 이영진의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 행위는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한 침해 사유는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개선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사개특위의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의 심의와 표결에 관한 권한으로서 국회 내부 의사 절차의 결정에 관여하는 권한일 뿐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청구인이 사개특위위원회 지위를 잃음과 동시에 개선된 위원이 사개특위위원회 지위를 갖게 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 표결권의 침해로 그에 대한 개선 행위를 무효라고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또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 사건 개선 행위가 헌법상 자유위임 원칙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명되고 권한침해 확인 결정만으로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한 헌법적 권한질서 회복의 이익은 달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재량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서로 다른 성격의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과 기능에 상응하여 결정 주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이를 넘어 입법 관련 행위에 대한 취소 내지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의 행사로 회복된 합헌적 상태는 다양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스스로 권한침해 확인 결정에 따라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 질서는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는 법률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입법 관련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 및 권한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무효 확인과 같은 형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개선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가 헌법상 자유위임 원칙과 국회법 제48조 6항에 위배되어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행사할 표결권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이 의결될 것인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캐스팅 보트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 행위로 침해된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의 가치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개선 행위로 인하여 사개특위위원의 지위를 잃은 청구인은 단지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임시의 회기 중의 해당 법률안들에 대한 심의 표결권까지 모두 잃은 것으로 권한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의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의결 행위가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행하는 행위이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개선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가지는 주관적 쟁송의 성격에 더 부합합니다. 비록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 행위의 위헌성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함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헌법적 해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선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위헌성이 중대한 것이라면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사건 선고하겠습니다.